자, 오늘 그 조선일보는요, 사이코패스에게 제왕 권력 준 대통령제 미국만인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이 말은 트럼프한테 그야말로 지멋대로 하게 대통령 당선시켜준 게 미국만 그러냐, 한국도 그런 거 아니냐, 문가리를 언급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조선일보가 사이코패스라 했는데 특봉 환자들은 왜 조선일보한테는 몰려가가 지랄들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제는 수명당한 치매 좀비 같은 제도다. 인터넷 우중정치와 만나 트럼프 만들었다. 미국보다 더한 한국 어떤 사이코패스 나올까 이럽니다. 자, 이혼 집정부제 개헌하자 이야기죠. 자, 기득권은요, 지금 이런 사태에서 트럼프가 나타난 본질이 뭐냐라는 그 사회 경제 문화적 현상을 분석하기 전에 지금 자기들이 답을 내놓고 이제 기득권끼리 또라이 말고 안정적으로 해먹을 거니까 이원 집정부에 가자고 지금 부추기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창당을 하는 문제는요, 기득권이 누구도 말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지금 우리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된다. 이 이야기 때문에 창당하자는 겁니다. 자, 지금 최악의 고용시장 10월 취업자가 42만 명이 줄어서 6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업자 수가 두 달째 100만 명이다. 잠재적 실업자도 역대 최대다. 상용 근로자가 14,000명밖에 안 늘었다. 그래서 21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폭을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겠습니까? 어디서 줄었는지 한번 봅시다. 숙박 음식점에서 22만 7천 명이 줄었어요. 또 소매업에서 18만 8천 명이 줄었어요. 이 두 개는 뭡니까? 대표적으로 자영업자를 대표하는 종목입니다. 자영업자들이 망했거나 종업원을 다 줄여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 서비스업. 자, 여기는 뭐냐? 흔히 프리랜서라고 불리우는 이런 부분에서 또 지금 일자리들이 확 줄어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9만 8천 명이 제조업이에요. 교육 서비스업에서 10만 3천 명이 줄고 제조업에서 9만 8천 명이 줄었어요. 어떻게 보면 적은 것 같지만 공장에서 9만 8천 명이 다니다가 그만둔다라는 것은 이 9만 8천 명이 대기업은 별로 없을 거고 중소기업 등에서 얼마나 많이 잘려 나왔는가 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에.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측한 대로 이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아니면 자영업자들의 그야말로 마지막 버티기인 종업원 다 내보내고 주인들이 그냥 버틴다라는 단계로 들어갔거나, 그리고 프리랜서들도 지금 일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고 중소기업들이 이제 해고를 막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실업률이 3.7%, 이건 뭐 공식적인 건데요. 별 의미는 없지만 2000년 이후에 최고치, IMF 직후 이후에 최고치를 지금 실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비경제 활동 인구 중에서 지난달 구직 활동 계획이 아예 없어서 쉬었다라고 응답하는 사람이 24만 7천 명이 늘어난 235만 9천 명입니다. 통계청 통계 작성 이래 지금 2014년 이후에 최고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자리 자체가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일자리 질도 떨어지고 있는데요. 자, 임금 근로자 중에서 상용 근로자는 14,000명밖에 늘어나지 않다. 상용 근로자라는 것은 일용이 아니고 항상 다니면서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14,000명밖에 늘어나지 않다. 21년 만에 IMF 이후에 이거 최저치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청년층의 취업자 감소가 급격하게 지금 늘어나서 이 젊은 애들이 지금 사회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하면요, 끝이 안 보이는 청년 취업난에 코로나까지 직업이 뭐냐니까
끝도 없이 몇 년째 취업 준비만 하니까 지금난에 취업 준비생이라고 쓰는 잃어버린 세대가 29만 명이라는 거예요. 25에서 29세 사이에 한 번도 취업한 적이 없는 애들을 잃어버린 세대라 이를 부르는데, 직장이라고는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29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얘들부터 시작해서 차곡차곡 쌓여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사립대를 졸업한 32살짜리가 7년차 취업준비생이에요. 아르바이트도 지금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배수진을 치고 올해가 마지막이다, 올해까지 진짜 끝을 보겠다고 달라들어도 별 방법이 없는 일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이러다 보니까 찾아봤자 일자리가 없으니까 아예 일자리를 찾지 않는 니트족, 일하지도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무직자가 지금 이 29만 명 가운데 절반쯤 된다는 겁니다. 논이 그냥 겉으로는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라고 하는데 나이만 쌓여가고 좌절만 생기는 거죠. 민간 기업에는 있는 사람도 내보내니까 새로 이 젊은 사람들, 대학 나온 사람을 채용해서 장기간 책임지는 일을 아예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니 유일하게 좀 뽑는 게 공기업이나 공무원밖에 없으니 그걸로 다 죄다 몰려와서 거기에는 극소수만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 지금 한 번도 취업하지 못하고 놀고 있는 사람들 절반은 이제 아예 다 포기하고 무기력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신문 한 구석에 보면요, 코로나 블루 우울증으로 여성 극단적 선택이 늘었다. 제가 한 몇 달 전에 코로나로 젊은 여성들의 자살이 일본에서 늘어났는데 한국에도 그런 기미가 보인다, 이런 방송을 한 적이 있죠. 근데 실제 그렇게 돼 가고 있어요. 여성 취업 감소율이 남성의 3.4배라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여성이 먼저 잘리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이렇게 이제 자살하는데, 코로나 육아 독박 육아 때문에 뭐 30대 주부가 그렇다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돈 많은 집에요, 30대 여성은 세상이 재미도 좋고 할 일도 많습니다. 코로나 전에도요. 그래서 우울증이 올 일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 없어서 일해야 되는 그런 여성들이 지금 일자리를 상실한 채 그냥 고립되어 가니까 자살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돈에 대한 지금 경제적 어려움을 의미한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 일자리도 없는데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고지서가 날라오고 채무가 지금 걱정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몰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사람들 중에 가장 마음이 심약한 쪽부터 경제적으로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그 사람을 쪼게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순서가요. 그래서 지금 무너지는 순서가 보면 이 여성들, 젊은 층의 여성들이 지금 먼저 자살을 하더라. 이건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대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잘 살아남고 셀 것 같지만은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위기가 시작되면 젊은 여성들부터 빨리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0대, 20대, 30대 여성 사망률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살이라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과 반드시 거의 상관계수가 거의 일치할 정도로 가는 거예요. 돈 많은데 자살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니는 맨날 사회적으로 어두운 부분만 지적을 하고 뭐 그런데 웃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유튜브 하는 것들 보면요, 전부 뽕 맞은 듯이 과잉 흥분하고 쓸데없는 일로 마치 막 그냥 문정권 무너진다고 약 팔고 있어요. 근데 문정권 무너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실업자가 된 사람, 직장을 잡지 못한 잃어버린 세대, 자살하는 젊은 여성들, 이런 사람들은요, 문하고 관계없이 앞으로도 계속 쌓여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냉정한 현실을 좀 직시해라는 겁니다.
직시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걸 극복할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저는 문가리가 한국형 뉴딜을 저 따위로 170조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를 위한 디지털 뉴딜, 뭐 그린 뉴딜을 하는데 분노를 금할 수 없어요. 제가 그 정책에 대해서 위반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요, 이 코로나 뉴딜을 그야말로 이 서민층의 젊은 층의 일자리를 곧바로 만들어낼 수 있는 쪽으로 대량 다 투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요양보호 쪽에 지금 거기에는 솔직히 말하면 억지로 끌고 가는 시스템이에요. 거기에 6배 정도 많은 인력을 투입해도 저는 이 과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중국 사람, 저 조선족 다 정리하고요. 한국에 숙련된 요양보호사 다 넣고 그 다음 모자라는 부분에 젊은 사람들도 거기 가서 배우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20, 30대도요. 노인 돌보면서 그러면서 자신이 이 돈을 벌면 그게 보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죠. 또 더 나아가서 이 사교육도 지금 일반 학교 시설을 이용해서 수십만 명을 투입해서 저런 고비용 과외가 아니라 그야말로 학교 안에서 이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사교육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국가가 주택 공급을 하면서 이 건축 수요를 엄청 만들어내야 된다. 평당 700만 원짜리 아파트를 전국 곳곳에서 지으면서 거기에 일용직에 딱 한국 사람들만 바로 채용해서 일을 시키도록 이렇게 해서요. 정부가 이런 시기에 그야말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창출을 해야 된다. 그것도 매우 실용적이고 당장 시급한 쪽에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 자, 그래서 그걸로서요, 지금 소화를 해내야 되고, 또 젊은 사람들이 지금 취업하지 못한 저런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국가가요, 지금 저런 젊은 사람들을 갖다가 그 뭐 공무원 늘려봤자 거기 들어갈 사람 얼마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신의 눈높이를 낮추고 현장에도 갈 수 있도록 정부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요즘 대학이 옛날에 고등학교도만도 못하지요. 개나 소나 나오는 대학에 나왔어요. 노가다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국가가 대학 나와서 백수가 된 청년들은 노동 일을 하라. 그게 왜 부끄럽냐. 그래서 너네들이 이 일을 쭉 할 수 있도록 국가가 계속 현장에 일을 만들 거니까 거기 투입하라고 해서 그래서 그들의 좀 능력에 따라서 현장에도 투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의 일자리 또 수산업의 일자리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는데요. 자, 거기에도 정부가 지금 외국인들이 받는 임금에 한 50만 원만 더 보태줘도요. 할 만한 수준의 봉급 액수가 됩니다. 그런 쪽에 다 한국 젊은이들로 대체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위기를 넘긴 다음에 그 다음에 줄어드는 고용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예산의 한 절반 정도는 고용 창출하는 데만 쓰도록 획기적 대책을 세워야 된다. 자, 이런 부분에 한국형 뉴딜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무슨 놈의 삼성이나 현대차 이런 한국형 뉴딜을 국민한테 돈 긁어가지고 펀드 만들어서 한다고 국가 예산 넣어서 한다고 지랄들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실업자 넘치고 대학 나와서 다 노는데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